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6월 23일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입법 예고 기간 중이어서 현행 법령이 아니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대체로 입법 예고된 부분들은 그대로 확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한 두어 달 후에 개정이 되면 조합원 충원이라든지 조합원 자격을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촬영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거주 요건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특유과열지구는 1년 이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일 이전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지, 신청일 이후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택 소유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가구수 전체를 합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흔히 아파트 기준으로는 34평이나 35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지 공급 면적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에 가입했다가 두 번째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한다 하면 첫 번째 것은 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없고, 두 번째 부분이 중복 가입으로 조합원 자격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주택 소유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당첨자 지위만 있을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1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청약에 넣었다가 당첨이 되면 당첨 즉시 2주택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당첨자만 되어도 2주택으로 조합은 분양권 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조합 지위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청약 당첨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야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2주택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택인 상태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실이 되었지만 개정이 되고 나면 상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매우 의미 있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매 제한 주택 예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상속주택 받아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통보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받은 주택이 전매 제한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팔 수도 없고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전매 제한된 상속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주택이 있고 상속주택이 있을 경우, 이 상속받은 주택이 전매 제한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매 제한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또 처분 기한을 드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통보받고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라고 느꼈는데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현실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자격 유지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무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실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인정을 해주면,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 유지가 가능한데, 상실 후에 다시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간과 상관없이 자격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이 기간과 상관없이라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를 상실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세대주 상실했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대주를 바꿔가지고 상실했다가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문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원 충원과 관련된 조합원 기준일이,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일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합을 시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입주가 다가와서 상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간 자체가 7, 8년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7, 8년이나 걸리는 기간 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 동안도 뭐 5, 6년 이상 또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5, 6년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입주 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격 기준일을 새 조합원의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합원 자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조합원 자격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조합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다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에 특히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조합의 안정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존하고 동일하게 되는 것인데,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해당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을 전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을 이제 변경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 모집과 충원의 차이는 보면, 이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만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추가 모집은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집이 불가능한데,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사업 승인 신청 이전까지 추가로 모집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조합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대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대로 하는 부분인데, 이 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싶지만 중간에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합원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인가 조합 모집업부터 해서 입주까지 과정에서 있다라고 봤을 때 추가 모집 사업 설립인가가 있고 사업 승인이 있다라고 하면, 설립인가가 있고 승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는 추가 모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상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추가 모집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실에 따른 충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데, 승인 이후에는 추가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상실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충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숫자가 20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상실되었다. 라고 하면 이 한 명을 대체 충원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200명이었다가 199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기존에 상실했던 사람을 충원해가지고 다시 200명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200명에서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 명이 상실되었으니까 199명 변경하지 않고 200명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바뀌고 쭉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신구 조문표를 보고 보는 것이 오히려 쉬워서 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는 당첨자 지위까지 포함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분양권 등으로 해서 이제 당첨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당첨자 제외 같은 경우는 꽤 의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분양권 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부속행으로 끝나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파판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양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분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문제가 없는데, 이 당첨자 지위만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당첨자 지위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당첨자 지위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 유증 등으로 인해서 주택 취득하였을 경우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6개월로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전매 제한 되는 주택을 상속하면
하거나 유증 아니면 혼인으로 추가 취득하였을 때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도 전매 제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매 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한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전매 제한 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에만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지방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거의 서울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택 소유, 청약 당첨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로. 그리고 전매 제한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존 주택을 전매 제한 되지 않은 기존 주택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6개월로 변경된 것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 상실 후에 재취득 시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원 충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었으나 이제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좀, 이러한 부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기준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한 8월 이후에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확정이 되고 났을 때 본인들이 문제가 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